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해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상승세의 주된 원인은 그간 지수를 끌어내렸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진 데 있습니다. 장중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 지수를 1910선까지 회복시켰으나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 시각까지 총 768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현재 기관은 1,536억 원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 중에선 투신이 677억 원과 보험 364억 원, 연기금 54억 원 등의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코스피는 6.03포인트 오른 1,897.3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한 직후 상승폭을 키웠지만 외인의 수급 변화로 1,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으며 2월 경제 동향을 통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신흥국 금융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전이되지 않는 한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다시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연방정부의 차입 상한 조정에 대해 무디스는 의회가 기한 안에 차입 상환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미국 재무부가 당분간 재무를 상환할 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고 피치는 재무부의 임시조치 효과가 지난해 차입 위기 때보다 더 불투명하다라고 경고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전망이 엇갈려 현지 시각 7일 열리는 미국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을 회복하고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등세를 두고 과연 지속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적 반등이냐 엇갈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 진단은 잠시 후 시황 살펴본 후에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한 후에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와주자 190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자 1010선까지 다가선 상승폭을 약간 반납한 채 1900선 위에서 횡보 중인데요. 현재는 14.63포인트 오르면서 19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순매수를 나타냈던 외국인은 매도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824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보태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엿새째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오늘 1,565억 원의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510선까지 바짝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4.88포인트 오르면서 51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의 수급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338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은 299억 원, 기관은 1억 원의 매물을 팔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네거와 또 롱스탑 물량에 2원 가까이 빠지면서 1,070원대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가 되는 미 고용 지표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또 신흥국의 금융위기 불안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오늘 1,070원대 중반 안착한 모습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80전 하락한 1,076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 돌파를 했는데요. 과연 단기적 반등일지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반등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190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등의 기조라고 봐도 좋은 걸까요? 예, 일단 현 상황 수용 국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빠진 이유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직후에 지수가 빠진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미국 FOMC에서 추가 테이퍼링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사실 지난해 중순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이슈, 즉 지루한 이슈이긴 하지만 1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하였고, 경기 부양하면서 풀려진 시중 유동성이 미국 이외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겪었고요. 그 사이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 서버림 위기 겪었는데, 이런 선진국 지역을 벗어나서 아시아나 중남미 신흥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시를 하면서 이런 신흥국에 대한 수익 실현과 함께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돈이 미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달러 환경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의 통화가 묶여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통화 약세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신흥국 범주에 일괄적으로 묶여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회수해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대외 환경이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센티멘트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이런 테이퍼링이라는 전체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자면은 아직 외국인의 입장이 보수적인 스탠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 국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틀간 50포인트 넘게 급락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예,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테이퍼링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보수적으로 신흥국을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신흥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떤 신흥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반등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신흥국, 이머징 마켓 전쟁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본다면은 분명한 것은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 12월의 한파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일시간으로는 좀 위축되었지만은 이런 영향에 벗어나서 3월부터는 어떤 재고 재축적 리스타킹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선진국의 리스타킹 수요는 이제 글로벌 생산 담당하는 신흥국의 수주 증가 요인이고 결국에는 선진국의 경기 개선의 온기가 어떤 신흥국까지 전이를 될 것으로 전체 전반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전인대가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에 벗어나서 신흥국 성장 전망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어떤 신흥국 중에서 펀더멘털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달러 환경으로 변화하는 게 충격 요인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충격이 지나가게 된다면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함께 국내에서는 이런 수혜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은 괜찮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이런 신흥국 중에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짜주시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1차 저점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전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포클 레이쇼가 200% 상회를 했고요. 선진국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상품이 파생상품 낙인 조건 성립으로 물량이 되고 출회됐다는 소식이 보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시장에 나올 물량은 이미 대부분 나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수 지금 1차 저점을 기록했고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박스권 추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3월 이후에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네. 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클릭에서는 이제 앞서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ECB의 금리 통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마련은 한 주인데요. 오늘장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히 뉴스클릭에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옵니다.
오늘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지수 장 초반에 1,900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933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1,910선까지는 다가서지 못하고 1,900선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지수가 과연 반등 가능한지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흐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이 매도로 현재 시장에서 전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도 그래도 지금 양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는 현재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몇 가지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3일 날 1,500억 정도를 매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6,500억, 그리고 이제 2월 4일 날은 거의 8,000억대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정확하게 이제 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 정도를 매도했냐면 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엄청난 매도량을, 쏟아낸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버냉키 쇼크 이후, 8월 달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사들어온 규모들이 꽤 컸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현재의 매도 규모는, 전체적인 물량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매도가 나왔던 출발점은 뭐였냐면, 배당을 받고 나서 한 차례 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 신흥국 관련 금융위기가 부각되면서 매도 규모를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체적인 환율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금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확대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제 이 원화 약세 국면들이 외국인의 매도 규모의 자금 이탈 쪽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하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파생과 연결된 현물의 매도 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좀 상승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한 게 120만 원 초중반대는 하단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지수의 최소한의 저점에 대한 어떤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안전판은 잡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최소한 여기서 이탈 범위가 크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장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들은 인터파크 INT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신규 상장했는데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은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하이텍 그동안 이제 매각 관련해가지고 동부그룹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중에서 사실은 동부그룹 중에 최고 핵심 중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동부하이텍인데요. 동부하이텍을 결국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이제 매각 주관사가 결정되면서 매각에 대한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의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는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부그룹 편입되면서 사실은 많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비록 외국인이 팔자세 유지하고 있지만 매도세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외 이벤트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장세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향방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지수가 지금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14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네. 1906.25포인트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거래소는,
1900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저점권으로 해서 물론 이제 1885포인트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반등을 하면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정확하게 5일선 구간입니다. 5일선 구간이고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좀 보면은 그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추세적인 저항선이 지금 앞부분에서 여기서 한번 걸렸고요. 여기서 한번 걸렸고요. 지금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 반등의 목표치는 아무래도 1930에서 1940포인트를 넘기는 힘들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반등세는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반등 국면은 다음 주 초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등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1930에서 1940 정도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는 요 정도에서 반등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4포인트에서부터 518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현재 움직임이 지금 저점권에 있는 지수의 그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이 506포인트, 반등을 하면서 저항선을 보이고 있는 게 51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510포인트에 지금 저항을 받고는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초반까지 거래소 코스닥 동이 반등 추세는 유효할 걸로 판단되고 거래소 기준으로는 1930에서 40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은 514에서 518포인트. 그리고 아마 주초까지 반등이 이어지고요. 아마 주 후반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베이스 차에 어떤 문제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관련해가지고는 매도도 매수도 하지 않는 관망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에 장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반등은 3월달부터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2월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들이 옵션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옵션 이후에 그 방향성이 대형주냐 중소형주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대형주가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중소형주는 조정이 좀 들어갈 거고요. 중소형주는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면 완전히 중심축이 중소형주 쪽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장을 읽는 분위기가 아마도 다음 주 중반, 주 후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지수 향방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장에 좀 투입하고 싶지만 좀 고민이 많고 좀 겁이 나서 망설였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예. 이제 뭐 특정 종목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이쪽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 IT 장비지 쪽은 괜찮습니다. 이제 IT 장비주라고 하면 포괄적인 얘기라,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기타 장비주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메이저들, 그러니까 LG나 삼성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갑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갑을 그러니까 작년 9월 말 정도 10월 초에 그 삼성에서 반도체 시안 공장에 대한 발주를 시작하면서 IT 장비주 쪽에 대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원익 IPS 같은 것이 장비주 발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이 추가적인 지갑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IT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IT 장비주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좀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LED 종목들이 오늘 소폭씩 어떤 수급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이런 쪽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올 하반기 정도를 올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살아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군으로 형성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IT 관련 장비주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된 LH 관련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군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시 20분.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죠. 남은 멘토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장이 좀 뜨다가 신나게 뻥뻥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올라가다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1900포인트의 재빠른 탈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결 분위기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몇몇 종목들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움츠렸던 종목들이 누르다 보니까 스프링처럼 퉁 튀어오르는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이 특징주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네이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이제 과거에 이제 NHN에서 두 개가 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네이버로 분사가 됐는데, 네이버는 지금 정말 소위 말해서 네가 제일 잘 나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결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별로 즐겁지가 못한 이런 주가의 흐름인데요. 여튼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무래도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4분기 매출이요 6,411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543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데이터는요, 시장의 기대치에서 약 한 10%, 8에서 1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봤는데 더 좋았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모처럼 만에 나왔다. 지금 시장 전부 다 어닝 쇼크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네요. 7.8%니까요. 8%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증권가에서는 이 라인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이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네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 좀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9월 이후에는요,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 등은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연기금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뭔가를 놓치는 채인 건가요? 여튼요, 아직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는 했지만 오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외인 비중 57%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좀 짚어 나갈게요. 첫 번째는 라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라인이 어떤 거냐면 우리 카톡 있죠. 카톡의 네이버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톡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장악을 했다면 라인은 세계로 빨리 나갔어요. 그 글로벌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라인의 성장으로 힘입어 가지고 이 라인의 IPO 즉 상장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성장된다면 이거는요 굉장히 큰 네이버의 자산적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웹스토어의 글로벌 진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웹스토어라는 게 말 그대로 쇼핑몰이죠. 이 네이버, 지식인 쇼핑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글로벌 진출한다면 일단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역시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하나의 문제는요,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는데 결국 이 네이버의 구조를 보면은요, 실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마케팅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조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케팅비를 어떻게 조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냈는데, 만약 마케팅비가 줄어든다면 이 전체적으로 이 이익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한 해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라인의 매출이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에서 나와요. 일본에서 한 8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대만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 매출과 이익이 더욱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밴드라는 거 혹시 아세요?
동창 밴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막 이제 요즘에 밴드, 여러 가지 밴드들이 막 만들어져서 가입을 해봤는데요. 이 폐쇄형 SNS라 그러죠.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폐쇄형 SNS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밴드가 이 유저수만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직 매출을 별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밴드를 통한 매출 증대 이익을 만들어갈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SNS 밴드의 본격적인 실적에 도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력은 역시 검색 광고 매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색 광고 매출이요. 그래도,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요. 한 16% 정도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자,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요.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이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지만 성장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뽑아내는 거는요. 이익이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재의 주력은 또 뭐예요? 검색 광고인데 검색 광고만 하더라도 연 16%씩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자회사의 앞으로 기대감도 있고 현재 자기 주력 모델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딱 하나 우려가 있었던 게 라인이었는데 라인이 아니었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이만큼 올랐는데 살까 말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일단은요, 매수는 보류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가면 매수를 보류한다? 고평가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밸류밴드 차트 상에서는요, 아직도 하단부 선을 따라가고 있죠. 하단부의 중심선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윗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평가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같이 갭상승 이후에 실적 발표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점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 이제 급등한 이후에 조정 타이밍을 좀 노려서 이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매수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드릴게요. 조금 한 보름 정도를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2월 말 정도의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시점은 가격은요, 역시 70만원대 가격 정도면 가격도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월 말 포인트 70만원 진입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우리 네이버 한번 산 다음에 꾸준히 이 밸류밴드 따라서 올라가는 수익을 한번 향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일단 건강 계속 잘 챙기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양대 증시 모두 오전장의 기분 좋은 흐름 오후장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의 흐름도 좋을까요? 함께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쌤 김도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쌤의 어제장 복수전 오늘장에서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 주쌤 매수 전략 따르신 분들 수익권 벌써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선물 시장 오전에 잡아주신 황금 라인 위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기관 매도 확대 여전하고요. 외국인이 매수폭 줄여 나가면서 매도로 전환한 오후장입니다.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한지 궁금한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분명한 건 어제 가야 될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우호적이어야 될 수급 주체가 계속 시장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도 오전장에서 강한 반등치에 그리고 오전장의 매수 이후에 제가 249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오버랩의 상승이 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도대체 왜 가도 되는 장세가 나올 때 못 가게 막고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펀드 수익률이나 인덱스 쪽 자금의 수익률을 조금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지만 좀 힘든 장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시장 모두가 동반해서 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가 이기려면 아마 저들이 우리가 준 자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트레이딩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대응해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 반등치만 좀 다 와서 머무르는 형태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관계 쪽의 매도, 금융투자 창구의 매도와 투신과 연기금 쪽 포지션을 보면 기관계 쪽은 아침 초반 오전장에 들어왔던 수급에서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오고 있겠고 신규 자금의 투입 자체의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개인들 포지션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매도 쪽 우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우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관점.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꼭 핸들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곤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구정 명절 전에도 기관 쪽 플레이 잘 봐라. 내 종목이 기관이 사고 있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다. 음봉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베이시스 추이를 놓고 보면 얕은 컨텐코 상황으로 다시 재차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인즉슨 프로그램 자체가 깊은 백워 상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는 조금의 먼저 선취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그러다 보니 매수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장 자체가 받아주는 주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메이저 주체가 없다 보니까 역시 그 속에서 선물과 지수 모두 다 동반해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앞에서 기관계 쪽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관의 매도 강도가 축소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자. 결국 기관 쪽에서 매도분이 축소가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 포지션 쪽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열어둘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 기관계 쪽 포지션을 분석하시기 어렵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냐 매도냐 그게 확대되는 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전환이 일부 스위칭이 나왔고 현재 매수세가 지속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올라간다라면 아하 내가 여기서 눌린 매수를 잡아야겠구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막 43억대로 매도 우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밑으로 매도 압박 카드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248.30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이면 조금 요 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아침의 황금 라인 부분 그리고 오후장 역시 지금 내려오는 측에서도 지지력 테스트의 황금 라인 부분 자체가 이 부분에 오차 범위를 만들었고 지금은 터치를 했고 그리고 아침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뽑혔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249대 위에서는 매도를 때려야 된다. 여기서 넘어가는 건 다 오버래핑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현재 기준점 황금라인 248.30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매수 관점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매수를 잡고 나머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이 상승세가 많이들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당연히 어제 나왔어야 되는 것이 나오지 못했던 어제 이렇게 올라가면 때렸던 모습이 요 부분에서 때리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랫꼬리에 상당히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메이저들의 수급 변화 추이가 있었거든요. 이건 역시 못 가게 만들었던 거 기관이었었고요. 여기서 오후장에서 오늘 또다시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기관입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제 에너지 못 갔던 거
해외 증시하고의 키높이 맞추려고 오늘 일단 보내놔야겠죠. 그래야 떨어질 때도 명분을 같이 잡아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248.30이 이탈 나오는 동시부터 매도 쪽으로 보시고 그 전에는 최대한 붙여서 매수를 잡아서 트레이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관적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이 매수냐 매도냐 이런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 주시면서 오늘 황금 라인 248.30 잡아주시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 유효하고요. 만약에 이탈된다면 매도 전략까지 꼼꼼하게 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멘토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외인들은 오전장에 매수를 반짝해주다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정말 기간 믿을만한가요? 조금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요 포인트. 기관들이 지금 1900포인트 안에서 강력 매수, 1900 부근에서 강력 매수 해줍니다. 기관들 수익 내야죠? 더 끌어올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잘 보시면 되고요. 이 와중에 외인들이 사는 종목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SK하이닉스 오전장 추천 중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문자 주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13에요. 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살펴봐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상패 특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도 상패 관련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종목 괜찮은가요?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추천주들은 잘 버팁니다. 자, 먼저 수급 100점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삼성물산, 차바이오엔, 하림입니다. 자, SK브로드밴드는 수익을 잘 묶어 놨던 종목이었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장 지금 4.9%, 4.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아주 멋들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갑자기 치고 갑니다. 오전장에 매수 사인 드린 게 37,700원에 매수 사인 드렸다가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오늘 한 번에 수익권으로 강하게 치고 가네요. 2% 조금 안 되는 수익인데요. 제가 이 종목 목표가를 한 39,000원, 4만원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자, 수량입니다. 외인들이요. 지금 62만 주, 기간이 80만 주 매수를 보여줍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외인들, 기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줘요.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급이 들어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종목인데 수급이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도로 올려버리는데요. 최근에 수급 볼까요? 자, 기관들이요.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해줬고요. 외인들 잠깐 빠지는 듯 했는데 다시 오늘장에서 강한 물량 들어와 줍니다. 그렇죠?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이번에는 4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잘 들고 계시고요. 역시나 목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39,000원 이상 보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SK브로드밴드 갑자기 치고 갑니다. 같은 움직임, 같은 업종군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큰 테마로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테마로서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 U+도 같은 업종 테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근데 오늘 SK브로드밴드만 신나게 가고 있네요. 또 하나 볼까요? 제일기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폭 올라주고 있네요. 자,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IPTV 시장의 대장으로서 SK브로드밴드와 LG U+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위성통신, 위성방송에 대해 또 대장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케이블이 지금 케이블 시장과 그리고 케이블 시장이 IPTV와 스카이라이프 TV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케이블과 똑같아졌어요. 요 두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당연히 매출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올림픽 특수까지 같이 있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또 아시안게임까지. 올해 실적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광고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떠들고 다니는데요. 역시나 그 중에서 좀 오늘 SK브로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고 하나 좀 골라드리자면요. 제일기획은 한번 잘 보세요. 제일기획.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크게 갈 수 있는, 아이고, 너무 크게 봤네요. 자, 이거 주봉입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2009년부터 해서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봉상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기획의 특징은요, 짝수해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홀수해에는 실적이 그냥 그렇습니다. 올해가 2014년 짝수해인데 또 운이 좋은 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3개가 다 같이 있어요. 그쵸? 제일기획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짱 먹습니다. 여러분. 잘 그냥 보세요.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조정이 좀 올 때, 한 60주선 터치할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볼게요. 자, 오늘 2.5% 치고 가요. 그럼 좋습니다. 바닥에서 완전 턴했습니다. 이 종목 이제 매수할 때가 됐을까요?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요, 고점 라인을 조금 연결해 볼게요. 10월 달부터 해서 요 라인이 형성이 됐고요. 저점 바닥 라인은 바로 요런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됐던 상태였어요. 그쵸? 요 라인에서 계속, 올랐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라인을 깨면은 저점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밑꼬리가 딱 달려주고요. 여기는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겠죠. 근데 지금 뚫고 올라갔어요.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고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제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라인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가파른 상승이 나와줘서 주봉으로 좀 바꿔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요 포인트가 좀 들어오네요. 주봉상의 라인, 고점 라인 또 연결해 보자면 요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여기 잡히시죠? 그쵸? 한 63,000원 라인 잡히네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2,000원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다. 수급도 최근 들어서 기간 수급 좋았고요. 오늘장 수급까지 체크해 보자면 역시나 많은 수급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 요 포인트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작은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차바이오엔입니다. 자, 차바이오엔 오늘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줍니다. 2.8%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쵸? 제가 이 종목 뭔 얘기 드렸었나요? 상담 왔을 때 기간 매도 나오는 것만 봐라. 기간만 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볼게요. 기간 매도 나오나요? 기관 매도 나오나요? 오히려 더 들어오네요. 제가 기간 매도 강하게 나오면은 매도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간 매수가 그냥 퍼펙트합니다. 아주 그냥 기관들이요, 이렇게 빵긋 웃고 있어요. 그쵸? 정말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갖고 계신 분들 제, 상담들을 하셨으면 좋은 흐름 보여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할인입니다. 자, 여러분, 할인뿐만이 아니라요, 사료주들이 오늘 쫙쫙쫙 올라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류독감 이제 소강 상태. 제가 그렇게 조류독감을 속된 말로 그냥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해볼게요. 깠습니다. 그렇죠?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류독감이 사그라드니까 뭐가 사료주들이나 닭고기주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할인이 오늘 4.5%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드렸고, 뭐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팜스토리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료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할인 어떻게 더 갈까요? 전고점까지 지금 치고 강하게 치고 온 모습이에요. 오히려 조류독감 때는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냥 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급 보실까요? 그냥 사요. 그냥 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쵸?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샀어요. 자, 최근의 수급,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수급 체크해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이 32,000주 매수고요. 기관들이 14만주 매수. 투신권, 보험권에서 싹 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 다시 하루 잠깐 나왔다가 다시 급등해주는 포인트가 차트상에 고스란히 나타나줍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종목도 차바이온과 똑같습니다. 기간 매도가 나오는 순간
매도 그 수량은요, 10만 주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주 이상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정리 깔끔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013-3366-0160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 해드리겠습니다. 4008님, 네. 66,000원에 80%. 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 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손절가 하향 내려간데도 제가 안 팔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전기료 인상 나왔잖아요. 한국가스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봉상 보세요. 주봉 흐름에서 차트는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우상향, 바닥, 고점, 바닥에서 다시 고점, 바닥에서 고점 좀 놀다가 다시 저점 바닥까지 와서 다시 치고 가는 포인트 지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다리세요. 가져가세요. 제가 괜히 이거 손절가 하향하는 종목 아닙니다. 가져가시고요. 좋은 흐름 나타날 겁니다. 아셨죠?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수익이 나니까 팔지 마시라는 거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 볼게요. 12,350원에 5706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추세입니다. 좀 며칠 동안 좀 많이 밀렸어요. 사실상 21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그림이 조금 잡혔는데 깨고 내려가면. 근데 사실 지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많이 깨고 내려가네요. 수급 좀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많이 던집니다. 이틀 동안. 오늘 수급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오늘 수급 체크해 보자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봅시다. 외인들이 3만주, 기관들이 24,000주 매도세가 포착이 됩니다. 양매도세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물량이 좀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큰 흐름상으로 볼 때 지금의 추세, 그래도 바닥 라인이 조금씩은 높아져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더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부터 해서 조금 더 밀려버린다면 약간 좀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홀딩은 하시는데요. 홀딩은 하시는데 요 바닥 라인이 최저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500원 라인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라인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요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11,500원 터치했을 때 수급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중에 문자를 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삼영화학입니다.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이 일봉입니다. 계속 밑으로 가네요. 또 밑으로 크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자면요. 최근의 추세 역시나 너무나도 안 좋은 흐름인데 바닥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포인트 자체가 그렇죠? 이때의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실적을 체크해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네요.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매수가가 전망 부탁드렸는데요. 4597님께서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너무나 안 좋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1분기 정도까지 안 좋을 것 같고요. 한 2, 3분기 때 조금 다시 회복을 할 것 같네요. 또 수급적인 부분이 뭐 있나요? 전혀 없네요. 토심권 매수 이거 아닌 것 같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강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겠구나 판단되는 게 60%. 올라갈 수 있을까? 40%.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제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을 봐보세요. 그때 한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다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종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마이너스 10% 갔어요. 제가 10%씩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방송에서는요. 자, 자화전자가 제가 손절가를 하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0.6%입니다. 손절가 다시 잡은 곳에 터치가 됐죠. 전량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럭시 S5 관련주들 중에서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네요.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이랑 지금 솔리드 잘 가고 있죠? 걱정 마시고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갈 대로 됐지 않았나? 좀 많이 올라있네요. 아까보단. 자, KG 이니시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이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조금 가려는 그런 채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이 맞다면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자, KG 이니시스 가지고 나왔는데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수급을 이것도 볼게요. 전자거래 시장 성장세 굉장히 좋죠. 역시나 중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 짧게 드립니다. 수급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면요. 이 기관들의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 많은 물량이 지금 최근 들어오는데 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안 갑니다. 기관 매수 들어오는데 주가 안 가요. 그쵸? 횡보하고 있다고요. 그럼 요거 한번 튀어 올라가도 된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잡는 겁니다.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로 들어갑니다. 오늘 종가 매수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요. 19,500원으로 제가 설정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역시나 박스권 이탈 부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인스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양대 증시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오늘은 출발과 함께 마감까지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